안녕하세요.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영어의 어순 감각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영어 문장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영어 독해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시간 또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회화나 말하기, 듣기, 쓰기 등을 따로 별도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별개의 영역이 아닌데 처음부터 통합적인 공부가 이루어지질 못하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Tom is cutting a fish into small pieces. 어렵지 않죠? 탐은 생선을 작은 토막으로 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우리말 예문을 영어로 말을 해라 혹은 영작을 해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문장이 나오질 않고 머뭇거리거나 한참 생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이 주어 동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면서 영어의 어순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영어를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말 구조 습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영어 문장을 보고 바로 단어 뜻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을 유추해서 그 단어에 적절한 조사나 어미를 붙여서 바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말은 단어 뒤에 조사나 어미가 붙어서 의미와 역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어의 어순을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 좀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영어의 어순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어 문장은 무조건 주어로 시작한다라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I 이렇게 시작했죠. 그러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두 번째는 do라고 했는데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의문문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주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의식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도 my friend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친구는 이렇게 바로 하고 뒷부분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뒤에를 보지 말고 첫 번째부터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겠죠. 1번은 I usually play. 나는 대체로 플레이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목적어인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o you 라고 주어가 you가 나왔죠. 그렇다면 do가 조동사처럼 사용됐기 때문에 뒷부분은 일반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my friend, 내 친구는 working for 삼성, 삼성을 위해서 일하는, 다시 말해서 삼성에 근무하는 이란 의미죠. 여기서 working은 동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끝난 뒷부분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는 걸 계속 의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은 동사에 따라서 동사 뒷부분에 목적어나 보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I usually play soccer. 나는 대체로 축구를 한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완결됐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수식어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경우에는 do you know? know라는 일반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뒷부분에 무엇을 아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My friend working for Samsung bought 샀다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 뒤에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장소 이유 방법 시간 부사구 이 기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I usually play soccer 그리고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함께 라는 수식어구가 나온 것이죠.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do you know where 의문사 where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장소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뒷부분에는 투부정사나 간접의문으로 주어 동사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My friend working for Samsung bought me a wallet. 동사 bought 다음에 목적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식으로 사용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에게 지갑을 사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문장이 완결된 것입니다.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목적어나 보어가 나온 뒤에는 수식어구가 나오는 것이죠. 그 관계를 의식하면서 문장을 이해해 나가면 됩니다. I usually play soccer. 나는 대체로 축구를 한다. With my friends. 나의 친구들과 함께. 덩어리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On Sunday morning.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도 Do you know? 너는 알고 있니? Where she lives. 어디에 그녀가 사는지,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를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도 My friend working for 삼성. 삼성에 근무하는 내 친구가 bought me a wallet. 나에게 지갑 하나를 사주었다. As my birthday present. 나의 생일 선물로. Yesterday. 어제. 이렇게 쭉 덩어리를 이어서 의미 덩어리와 단어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구조를 이해해 나가시면 어순 감각이 길러질 것입니다. 영어를 말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영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어의 어순 감각을 길러가면서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색하고 힘든 연습이지만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연습량과 경험에 따라서 영어 실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최소한으로 하나씩 끊어서 덩어리 훈련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I usually play soccer 그리고 with my friends on Sunday morning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연습하면서 계속 의식을 하면서 이해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좀 더 익숙해지면 좀 더 길게 연습하시면 되겠죠. Do you know where she lives?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이어나가면 확실히 달라지는 영어 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영어 어순 감각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